안녕하세요. 헤아타로의 헤아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맞이한 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먼저 연락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 역시 참 길고 어렵죠. 메시지를 보낼까 싶어 대화창을 열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닫기도 하고, 짧은 안부라도 보내고 싶다가도 혹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더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접게 되기도 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괜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정말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답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연락을 보낸다면 어떤 분위기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화해나 재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카드를 통해 차분하게 확인해 볼게요. 다만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연락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도 지는 행동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 내 감정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연락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지켜봐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단순히 연락하세요 또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이 연락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답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지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번 리딩은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시는 제너럴 리딩이에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편안하게 받아가시고 맞지 않는 내용은 가볍게 흘려보내주세요. 지금부터 화면 속 5가지 원석 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원석을 하나 골라주세요. 색이나 모양이 마음에 드는 원석을 선택하셔도 좋고, 처음 시선이 머문 원석을 고르셔도 좋아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두 가지 원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두 리딩을 모두 들어보신 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더 잘 맞는 메시지를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잠시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결정하셨나요? 오늘 리딩을 들으신 뒤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연락 이후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이 남아있으시다면 더보기란 또는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가장 호혜가 적은 방향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1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한다면 답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답장이라기보다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는 완드 6번입니다. 완드 6번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원하는 반응이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한 카드예요. 따라서 1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고 계셨다면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편하거나 갑작스러운 연락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상대방 역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에 가까울 수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몰라 멈춰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신을 이미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쉽게 연락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가볍게 문을 열어준다면 상대방도 비교적 빠르게 그 대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보낼 때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직도 나 좋아해?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
이처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첫 메시지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답장을 고민하다가 대화를 미룰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적은 안부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또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가벼운 소재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도 좋고요.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왔을 때는 답장이 왔다는 사실에 너무 들떠서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에게는 이 연락을 보내기까지 오랜 고민과 기다림이 있었겠지만 상대방은 이제 막 대화의 문을 연 상태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답장 길이와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비슷한 속도로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이어서 나온 컵 2번 카드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요. 컵 2번은 서로 마주보고 감정과 생각을 교환하는 카드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붙잡거나 다른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관계라기보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연락을 보낸 뒤 과거의 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내가 서운했던 점만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함께 들어주세요. 물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행동 전부를 이해해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나는 그때 네가 아무 말 없이 멀어진 게 많이 서운했어.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말한 뒤에는 너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궁금해 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열어주세요. 상대방이 설명하는 동안 곧바로 반박할 말을 생각하기보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별의 원인이 되었던 갈등도 조금씩 해소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나온 에이스 오브 컵 역시 화해와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강하게 나타내는 카드예요. 에이스 오브 컵은 감정이 다시 차오르는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두 사람이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서로가 아직 완전히 마음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짧은 안부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거나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연락은 단순히 한 번 답장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기보다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나온 퀸 오브 컵 카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보여줘요. 연락과 대화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지만 한 번의 대화만으로 상대방에게 완전한 확신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하루 만에 모두 해결될 정도로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정하게 답장을 보내고 여러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곧바로 다시 만나자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 대화가 잘 이어졌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이미 재회한 것처럼 생각하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요. 분명 어제는 다정했는데 왜 오늘은 연락이 짧지?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은 게 맞나? 이렇게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퀸 오브 컵은 감정이 풍부하고 깊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반응에 예민해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따라서 연락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확답을 요구하기보다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이어가는지를 천천히 확인하셨으면 해요. 상대방이 먼저 다시 연락해오는지, 대화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도 노력하려 하는지를 바라봐 주세요. 재회를 서두르는 것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이 먼저예요. 1번 분들에게는 연락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메시지는 짧고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마음을 전하고 싶더라도 처음부터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상대방이 답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답장이 오면 반가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되 대화를 재촉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이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화해와 재회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재회라는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 두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은 먼저 연락했을 때 빠른 답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계기로 이별이 원인이 되었던 갈등을 풀고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화해와 재회의 흐름 역시 긍정적이에요. 다만 한 번의 대화만으로 상대방의 완전한 확신을 얻으려 하지는 마세요.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지금의 연락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 이후 상대방에게 어떤 첫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또는 연락이 온 뒤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2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조금 과감한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대방에게 연락을 보내보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기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너무 오랫동안 미루기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때 먼저 대화를 시작해보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나온 나이트 오브 완드는 빠른 실행력과 용기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오랫동안 고민만 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였을 때 직접 행동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연락을 보낼지 말지를 고민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지우기도 했고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SNS를 확인하면서 지금 연락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혼자 수많은 장면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상대방의 실제 마음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번 분들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흐름을 바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이트 오브 완드는 열정이 빠르게 올라오는 만큼 너무 충동적인 말이나 감정이 가득한 장문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새벽에 갑자기 보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나 아직도 너를 못 잊었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이처럼 상대방이 바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가 좋아요. 뭐 해?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이 정도의 짧은 메시지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음악, 함께 갔던 장소와 관련된 얘기가 떠올랐다면 이거 보니까 네 생각 나더라. 잘 지내? 처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메시지에 모든 진심을 담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첫 연락의 목적은 재회에 대한 답을 즉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요. 이어서 나온 나이트 오브 컵은 사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다만 상대방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부족해요. 연락했다가 거절당할까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자신을 정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먼저 연락하는 순간 자신이 관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행동을 미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린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건 상대방에게 하나의 화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너와 대화할 마음은 있어.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상대방은 여러분의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조금 놀랄 수 있지만 대화를 피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답장이 짧다고 해서 곧바로 실망하지는 마세요. 상대방 역시 어떤 말투로 답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왜 연락하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상대방도 조금씩 긴장을 풀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어서 나온 컵 2번 카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컵 2번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대화의 문을 열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어요. 연락이 끊긴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먼저 연락하지 못했는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과 당장 재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연락이 다시 이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처럼 돌아가기보다는 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 만큼 대화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말을 걸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 움직여야 해요. 상대방이 질문을 되돌려 주는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만 계속 질문하고 상대방은 짧게 대답만 한다면 잠시 대화를 멈추고 상대방이 움직일 공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분들은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다시 감정을 나누고 나면 이 관계를 여기서 잘 마무리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해보니 그리웠던 마음은 있지만 예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대화를 통해 서로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연락을 보낸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먼저 연락했기 때문에 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에 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재회를 선택한다면 아직 좋아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는 마세요. 이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서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이 말로는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역할을 떠맡으면서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먼저 연락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일은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이원분들께는 지금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보시는 쪽을 권해드려요. 부담을 주지 않는 짧은 안부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역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용기가 부족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다면 상대방에게서 화해의 신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게 될 수 있어요. 다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 이후 관계를 정리할지 다시 한번 노력해볼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충분히 지켜본 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해주세요. 이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연락할 때 사용할 구체적인 문장이나 연락 이후 상대방의 감정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드릴게요. 3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재회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면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저지먼트 카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과거에 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나누거나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번 분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관계라기보다 아직 두 사람이 다시 살펴봐야 할 과제와 가능성이 남아있는 관계로 보여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행동이 그 두 번째 기회를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거나 관계가 끝났다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때 조금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킹 오브 소드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상당히 완고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으로 보여요.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감정보다 논리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한 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렇지 않아? 우리가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이런 표현은 여러분의 진심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연락은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때 네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듣고 싶어. 내 입장만 말하기보다 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이처럼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의 경계심을 조금 낮출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중간에 바로 반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모두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껴야 그 이후에야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낮은 자세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낮은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모두 사과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자극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흐름에 유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세요. 이어서 나온 힘 카드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내와 감정 조절,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방은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는 분일 수 있어요. 처음 연락했을 때 조금 차갑거나 딱딱한 답장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이 반갑더라도 그 마음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이 먼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첫 답장만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의 말투보다 대화에 계속 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마음이 없다면 아예 답하지 않거나 빠르게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차갑더라도 여러분의 질문에 계속 답하고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거나 여러분의 근황을 묻는다면 상대방도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힘 카드는 강한 상대를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상황을 다루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같은 강도로 맞서기보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해했어. 하지만 나는 그때 조금 다르게 느꼈어. 이처럼 차분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해주세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지만 재회 이후에도 여러분만 계속 맞춰줘야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처음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모습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킹 오브 펜타클 카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안정적인 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상대방은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이 확신해야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한 뒤 바로 재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맙시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지, 이전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두 사람이 만남까지 연결된다면 상대방은 조금씩 관계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조금 더 의기양양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했고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돌아온 건 너잖아 라는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계속 상대방의 눈치만 본다면 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부드럽게 다가가더라도 재회가 가시화된 후에는 서로가 동등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3번 분들에게는 재회 가능성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싶지 않거나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노력했으며 또다시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재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재회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잃지는 않을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먼저 숙이고 맞춰야 한다면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크다면 재회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3번 분들께는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연락해보시는 쪽을 권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은 자신의 신념과 기준이 뚜렷하고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인내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복종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대화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재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회 이후에는 두 사람이 동등하게 노력할 수 있는 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3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의 완고한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는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한 관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함께 고려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을 살펴드릴게요. 4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당장 충동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보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4번 분들의 흐름에서는 연락 자체가 나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연락한다면 답장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연락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상대방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상대방의 답장으로 달래고 싶은 것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워 서둘러 붙잡고 싶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 가장 격해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여러분이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과 실제로 보내는 메시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을 탓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안부를 묻고 싶었는데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추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연락하기 전에 보내고 싶은 내용을 메모장에 먼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뒤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답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 내용인지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로 나온 마법사 카드는 상대방이 이미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상대방의 결정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이어가고 가능성을 살펴보는 긍정적인 방향에 가까워요. 상대방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혼자 많은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연락이 끊긴 동안 여러분과의 좋았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떠올렸고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나름대로 정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답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한 후 신중하게 답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때문에 바로 답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방이 읽었는지 답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답장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연락을 싫어한다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은 바쁜 상황 속에서 답장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업무나 학업,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그중 반 정도는 자신의 감정을 바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간을 두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빠르게 답하면 자신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렸던 것처럼 보일까봐 조금 여유를 두고 답하려 할 수 있어요. 또는 답장을 보낸 뒤 다시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려워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여러분이 답장 텀을 견디지 못하고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은 대화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답이 없어? 내 연락 싫으면 싫다고 말해. 바쁜 거야?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생각하고 답할 시간을 주세요.
답장이 조금 늦더라도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연락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분들은 속도보다 대화의 내용과 지속성을 바라봐야 해요. 하루에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는 것보다 며칠 동안이라도 서로의 근황을 묻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소드 7번 카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연락의 흐름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은 이미 관계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락을 자신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회를 원한다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재회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재회의 조건이나 속도, 과거의 문제를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이런 건 상대방이 편한 방식으로 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있었던 일 중 상대방이 숨기거나 자세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연락이 끊긴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지 않고 넘어가 준다면 재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계속 의심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질문하지 못한다면 그 의심은 재회 이후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번 분들께는 재회가 가능한가? 보다 이 방식의 재회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의 태도와 앞으로의 행동을 보고 믿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솔직한 설명이 없으면 계속 불안해질 것 같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많은 재회는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계속 다르고 중요한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과거에 대한 모든 사실을 듣고 싶은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약속을 받고 싶은지, 단순히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지는 마세요. 나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차분하게 기준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4번 분들은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정리한 뒤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답장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의 사정과 감정 정리로 인해 답장 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연락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대화의 방향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이별 기간의 일부 사실이나 감정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재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솔직하지 못한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재회 자체보다 재회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바라봐 주세요. 4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는 답장이 늦는 이유가 정말 바쁨 때문인지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살펴드릴게요. 5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먼저 상대방과의 재회를 정말 원하는지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번 분들의 흐름에서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연락을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답장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전차 카드는 강한 의지와 방향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사과를 전하고 싶은 것인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메시지의 내용도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서운함을 쏟아내고 다시 붙잡았다가 상대방이 망설이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의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장을 피하거나 대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차 카드는 방향을 정한 뒤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힘을 발휘하는 카드예요.
그러니 연락하기 전에 이번 대화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과거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보다 현재 상대방이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사과를 전하고 싶다면 답장을 요구하는 조건부 사과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미안했던 부분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나이트 오브 소드는 먼저 연락하는 행동 자체는 권장하지만 너무 가볍거나 의미 없는 연락은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5번 분들의 상대방은 단순한 뭐해 또는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의 의도를 경계하거나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크거나 마지막에 대화가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평범한 안부만으로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5번 분들은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골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읽었을 때 여러분이 왜 연락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과하고 싶다면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을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마지막에 내가 감정적으로 말했던 부분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 답장을 재촉하려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면 나중에 차분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처럼 연락의 이유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화의 방향을 정리해서 보낼 수 있어요. 재회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 관계에 대해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 예전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차분하게 들어보고 싶어. 너도 대화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했으면 좋겠어. 처럼 상대방에게 선택할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드는 빠르고 직접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뒤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추가 연락을 보내는 행동은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은 많은 고민 끝에 연락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즉시 답을 줘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과거의 관계를 다시 마주하게 된 상태예요. 메시지를 읽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이어서 나온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연락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도 감정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면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대화가 이어진다면 상대방이 먼저 재회를 제안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다만 앞선 카드들보다 속도가 느린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메시지에 답하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와 태도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다시 상처받지는 않을지, 이번에는 관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연락이 이어진다고 해서 매일 재회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린 다시 만나는 거야? 나한테 아직 마음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다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바라봐 주세요. 과거의 갈등에 대해 예전보다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해하려 하는지, 여러분 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회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처음 연락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승점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재회를 밀어붙이면 두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났다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완드 3번 카드는 대화의 흐름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재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다고 느낀다면 이번 연락이 미련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서로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두 사람 모두 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앞으로의 약속을 더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5번 분들은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결말이 정해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락하고 대화 이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기 전에 재회를 원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과 앞으로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시 붙잡고 싶은 것인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익숙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회를 제안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여전히 여러분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과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한다면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5번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답장이 올 수도 있고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안부보다는 연락한 이유와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신중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보내면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먼저 재회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결론을 요구하기보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든 앞으로의 약속을 더해 재회하는 방향이든 대화의 흐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고 그 선택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5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메시지의 내용이나 대화를 재회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흐름 살펴드릴게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 라는 주제로 5가지 원석의 리딩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리딩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나요?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가벼운 연락을 보내도 좋다는 분도 계셨고, 감정을 충분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연락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먼저 연락하는 행동은 누가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약한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해 직접 선택하는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다만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관계까지 혼자 책임지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관계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만 질문하고 여러분만 사과하고 여러분만 기다려야 하는 관계라면 재회 가능성과 별개로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락을 보내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상대방의 답장을 받는 것만이 목적인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인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보내야 할 메시지와 연락 이후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락을 보낸 뒤에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답장이 빠르다고 진심이 큰 건 아니고 답장이 느리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답장의 속도 하나보다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상대방의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지, 관계를 위해 꾸준히 움직이는지를 바라봐 주세요. 연락을 보낸 결과가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지 못한 가능성을 계속 마음에 남겨두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연락이 오지 않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답장 여부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그 과정에서도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주세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리딩을 들으신 뒤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을 보내야 할지, 상대방이 그 연락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또는 프로필 링크를 통해 헤아타로의 개인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에 맞는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지금까지 헤아타로의 헤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낸 만큼 그 선택이 후회보다 평온함으로 남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볍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